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병호 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같은 우파 분열주의자를 질타하는 영상 3개를 왜 비공개로 전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한 말을 취소하시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가 한 발언은 잘못이고 당신 말에 동의한다 라는 말씀은 하고서 영상을 내리셨어야죠. 그냥 슬그머니 영상을 내리면 그 영상을 시청하셨던 많은 분들과 의견을 열심히 남겨주셨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혹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그럴 용기가 없었다면 애초에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하셨어야죠. 이미 뱉은 말에 잘못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걸맞은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자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주의에서 책임과 의무가 자유에 선행한다는 것을 자유주의자인 공선생께서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지적한 잘못에 대해 그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려는 모습은 조국 가족 사기단이나 자행하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자유주의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말은 무책임한 사람이란 비난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대표 공병호 선생께서는 본인의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앙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의 원인이 김무성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20대 총선 참패의 원인이 김무성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김무성은 미련하게도 민주당과 좌익 언론이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과 좌익 언론이 쳐놓은 함정이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의 14궤도, 즉 14가지의 속임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능히 시지 분응, 상대가 자신을 얕보도록 약한 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비이교지,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두 구절을 염두에 두시면서 김무성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뭐라고 하고 다녔는지 보시죠. 야권 분열은 우리에게 아마 선거에 득이 될 겁니다. 어렵지만은 180석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어떻습니까? 몸을 낮추고 능력을 감추며 약한 척을 하라는 손자병법과 정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김무성은 수차례에 걸쳐 180석을 호언하였고 언론은 그때마다 이를 대서특필해줬습니다. 실제 총선 결과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습니다. 김무성이 호언한 180석에 60석이나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철딱선이 없게도 동네방네 힘자랑을 하고 다닌 거죠. 좌파 언론들은 영리하게도 김무성의 이러한 자만을 부추겼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제목부터 2016년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라고 되어 있죠. 한겨레 신문은 손자병법을 잘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경향신문도 이에 질세라 빅데이터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길 확률이 자그마치 80%라고 보도합니다. 결국 좌파 언론은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통해 김무성의 자만을 부채질하는 데 성공합니다. 민주당 또한 총선일 직전까지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고 자신들은 100석을 얻기도 힘들 것이라고 엄살을 피웁니다. 실제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은 123석을 얻었죠. 민주당이 100석도 얻기 힘들다고 한 게 엄살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좌파 언론과 민주당은 강한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고 좌익 유권자들의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 데 성공했으며 김무성은 어리석게도 이런 뻔한 술책에 넘어가 국회를 문재인 세력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둘째, 김무성은 보수 우파의 주적이 민주당임을 망각하고 공천 방법이 잘못됐다는 미명하에 내부 분란을 일으켰고 끝내 도장런이라는 희대의 바보짓으로 자멸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은 공천관리위원장인 이한구 씨의 공천안이 당헌에 위배된다는 명분으로 내부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한구 씨는 당 지도부가 별도의 경선 없이
없이 공천자를 선발하는 전략 공천제가 당원 당규상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김무성은 이게 당헌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무성은 전략 공천제가 비민주적인 공천 방법이라고 우겨댔으나, 보시는 기사와 같이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전략 공천제를 통해 후보자를 선발했습니다. 한마디로 김무성은 별것도 아닌 일로 그 난리를 쳐대며 새누리당을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공천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부터가 문제긴 하지만, 여기까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이라고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씨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김무성은 당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한구 공천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내뱉은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나의 적은 문재인이 아니라 이한구다, 또는 내가 맞서 싸울 상대는 민주당이 아니라 친박이다가 되겠죠. 이쯤 되면 보수 분열과 망국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져도 상관없다는 황당한 당대표 김무성이 끝내 그 유명한 도장런 사태를 일으킵니다. 당대표란 사람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모자라 공천을 완전히 파행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발전 예산 김무성이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보이십니까? 국회의원이란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대의민주정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하고 무식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보이도록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면서 선거 홍보를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러니 새누리당이 안 망하고 백입니까? 자, 이제 김무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문재인과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시죠. 민주당의 실질적 오너인 문재인은 총선을 앞두고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김무성이 박근혜 탓, 친박 탓을 하며 도장런을 한 것과 대조적이죠. 저는 문재인의 이 발언이 쇼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문재인은 이런 쇼를 잘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피상적인 이미지에 잘 낚이는 부동층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 김종인이 문재인이 만든 시스템 공천 혁신안이라는 공천안에 대해 이런 혁신안이 어디 있나? 라고 말하며 이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따위 걸 혁신안이라고 만들어놨어? 바꾸지 않으면 못 쓰겠구만 이라고 한 것이죠. 누가 봐도 김종인 씨가 문재인을 도발한 것이고, 문재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그러나 문재인은 김무성 같은 하수가 아니었기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을 맡겨놓고 이제 와서 김종인과 다툼을 벌이는 게 자신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좋을 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불만이 컸지만 큰 소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당대표로 앉아있는 이해찬 씨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청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김종인에게 친노의 핵심, 운동권 주류 세력으로 찍혀 공천에서 밀려난 겁니다. 정청래는 공천심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해찬은 조용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이해찬 외에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공천 학살 당했다며 징징대거나 소동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하고 재심 청구에서 또 물을 먹은 정청래는 자신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손혜원의 지지 연설을 합니다. 부동층의 마음이 왜 민주당으로 쏠렸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보수 우파 성향분들이 혐오에 맞지 않는 정청래지만 최소한 김무성 일당처럼 해당 행위, 자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무성과 문재인, 그리고 김무성 일당과 문재인 일당이 선거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극단적으로 대비되었고, 이것은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게 된 근본 원인은 김무성과 그 일당에게 있습니다. 김무성은 친박들이 장악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민주당에게 국회를 내어주는 게 낫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의 뜻대로 새누리당이 참패하자 그는 이를 박근혜와 친박의 탓으로 돌렸고 급기야는 박지원의 새누리당 격파 작전에 적극 호응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표를 몰아주었습니다. 당대표라는 자가 당을 완전히 말아먹고 보수 우파를 분열시켰으며 문재앙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 되어 나라까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와서 보수 통합하자는 말에 잘도 낚이는 분들이 참으로 딱합니다. 김무성 추종자 공병호 씨는 구독자 40만이 넘는 성공한 유튜버로서 김무성의 우파 통합 레토릭을 그대로 읊어대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김무성과 그 일당의 호구 노릇에서 탈출하는 것이 나라 살리기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